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 보름 남짓 지났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27학년도 첫 강좌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에 대한 OT입니다. 이 강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흔히 많이 질문하시죠. 수능 국어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올해는 특별히 몇 가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죠. 수능 공부를 시작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생기는 막연한 고민들. 그 첫 번째가 아마 이거일 겁니다. 국어는 그냥 타고난 거 아님?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얘기들. 특히나 올해와 같이 수능이 많이 까다로웠을 때 많이 들리는 얘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일 겁니다. 선생님은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고난 것이 아마 국어 공부에도 없진 않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고났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고났다. 선생님은 타고났다는 게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시,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A란 학생이 국어에 대해서 이 정도의 범위로 타고났다고 해보자고요. 만약에 쉬운 수능이었으면 100점은 이쯤에서 끊길 겁니다. 그러면 A는 충분히 노력으로 수능 국어 100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올해와 같이 어려운 수능에서는 100점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 받기는 다소 어려운 수능이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능 시험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선생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아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A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 A의 지금 능력이 여기라고 합시다. 설마 여러분 이 A의 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선생님은 이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20년 넘게 해온 국어 강사로서의 쌤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범주 하에서 최대치로 이 점을 옮기는 노력.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고났다고 그저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으면 이건 수험생으로서의 최선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타고난 건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7학년도 수능이 이쪽일지 이쪽일지는 알 수 없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건 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범위 안에서 최대치만큼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자, 내신은 괜찮아. 모의고사만 보면 왜 이럴까? 물론 보편적으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내신을 잘 보는 학생이 수능 수학도 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국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미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내신 시험과는 달리 수능 시험은 텍스트가 미리 주어져 있지 않아요. 낯선 텍스트를 보고 그 순간 이해하는 능력이니까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는 완전히 다른 공부 방법을 가진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예비 고3들을 보면 수능 국어에 대한 공부를 주로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3학년 올라와서도 내신 국어의 방식으로 수능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소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수능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체화해서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왜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할까요? 네, 국어 강사로서 제일 답답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렇죠. 예. 푼 건 다 맞추는데 다 못 풀어요. 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선생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선생님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당연히 없었고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뭐 어학연수, 영어 조기 교육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영어 시험을 치는데 첫 시험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걸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엔 야간 자습이 있었을 때니까 선생님은 1학년 내내 7시부터 10시까지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네. 여러분들이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지문들을 읽고 끙끙댈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흘린 노력이 땀이 많을수록 이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국어 강사로서 내가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파트이긴 하니까. 네. 나머지 질문들이요. 기출을 공부하라는데 대체 뭘 하라는 거지? 그죠? 예. EBS는 책을 사서 외우면 되는 걸까? 50%가 EBS 연계가 된다는 건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선택부터 문제인 걸 뭘 선택해야 될까? 라는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본 강의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혹은 국어 때문에 재수를 해요. 네. 적어도 이런 학생이 많이 생기지는 않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국어 공부를 좀 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강의가 수능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라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 반응. 선생님이 주로 하는 얘기죠.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음식을 씹는 것에, 음식을 소화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을 그저 눈으로만 읽는다고, 음식을 그냥 삼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삼키고 이로 씹고 소화 효소로 소화를 시키듯이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 위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걸 선생님 반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의 지문, 어렵지 않은 하나의 지문을 놓고 이 지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강좌입니다. 두 번째, 수능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수능 똑같은 텍스트에서 나온 수능 지문과 내신 문제, 수능 문제와 내신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년 동안의 수능 국어 공부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켜본 학생들 중에 성적이 제대로 오르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강에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3강은 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화제학의 특성, 언메이 특성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올해 나온 수능에서 화제학과 언메 시험지를 각각 볼 겁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점수를 받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정시를 갈 것이냐, 수시를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선택한 기준이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4강부터 9강까지입니다. 독서 파트죠. 올해는 독특하게 6월, 9월에 독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독서가 매우 어렵게 출제됐죠. 수능에서 독서란 것을 놓치면, 수능 국어에서 독서를 놓치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한 강에 한 지문씩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해오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마 독서 지문, 독서 공부가 쌤 수국김 강의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현대시 공부법, 고전시가 공부법,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공부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강, 14강이에요. EBS 독서, EBS 문학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러니까 올해 수능 시험지와 그다음 반영되었다는 EBS 제시문을 보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EBS 공부는 이 정도 혹은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말 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본격적인 일각은 12월 4일 날 업로드 될 것 같아요. 메인 클래스 1클래스가 12월 29일 날 개강되니까요. 쌤도 그전에는 수국김은 다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첫 국어 공부에 제대로 된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